어머, 더러워라. 흙 묻은 옷으로 안방에 드시게요? 밭을 잃고 가난한 종갓집을 일으킨 건 본처였는데 그 재물로 호강하는 건 뒤늦게 들어온 첩이었습니다. 본처는 새벽부터 흙밭에서 땀을 흘렸고 첩은 비단을 두른 채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지요. 그런데 모진 시어머니가 본처만을 밭으로 내몬 데에는 아무도 짐작 못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땅 깊은 골에 한씨 종가가 있었습니다. 대대로 글 읽는 선비를 낸 집안이었지요. 분옥이 시집 오던 해엔 곳간이 텅 비었습니다. 조상 땅은 흉년에 다 팔려 나갔지요. 남은 건 돌투성이 자갈밭 한 떼기뿐이었습니다. 이런 집에 무얼 보고 딸을 들이라 하시오. 중매쟁이조차 혀를 차고 돌아섰지요. 그런데도 윤씨 부인은 가난한 교수를 골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속을 알 수 없었지요. 부인, 굳이 가난한 집 처자를 데려와야겠소. 제 눈에 든 아이입니다. 빈손으로 들어올 텐데 더 말씀 마십시오. 시아버지 한진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허나 윤씨 부인은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한진사도 그쯤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원래 집안일에 나서는 위인이 아니었지요. 분옥은 18배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혼인 첫날부터 비단 한 필 구경 못했지요. 시어머니가 호미한 자루를 쥐어 주었습니다. 윤 씨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홈이었지요. 오늘부터 저 자갈밭이 내 자리다. 어머니, 제가 무얼 잘못했는지요.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이 밭만은 내 손으로 지켜라. 누가 뭐래도 놓지 마라. 한데 어찌 하필 밭으로. 잔말 말고 그리하여라. 윤씨 부인의 목소리엔 정이 없었지요. 분옥은 더 묻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분옥은 낡은 호미를 품에 안았지요. 손잡이는 오칠이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갔습니다. 자갈밭은 호미 끝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돌을 골라내면 또 돌이 나왔습니다. 손바닥이 부르트고 피가 배었지요. 그래도 분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한 사람일세. 저 돌밭에서 뭐가 나겠다고. 새색시가 안 됐구먼. 시어미가 모질기도 하지.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분옥은 들은 척도 않고 흙을 팠지요. 어떤 흙이 걸음을 머금는지 눈에 익혔습니다. 물이 어디로 고이는지도 살폈지요. 여름이 오자밭이 검은 흙을 드러냈습니다. 하루는 밭머리에 깡마른 아이가 앉아 있었지요. 며칠을 굶었는지 눈이 퀭했습니다. 분옥은 제 보리밥을 아이에게 내밀었지요. 옛다. 어서 먹어라. 아주머니는요? 나는 새참을 먹었단다. 정말요? 그럼 잘 먹을게요. 천천히 먹어. 체할라. 실은 그날 한 끼도 넘기지 못한 터였습니다. 분옥은 빈 배를 쓸어내렸지요. 제 처지에도 줄인 배가 먼저 눈에 밟혔습니다. 분옥의 손끝에서 밭이 살아났지요. 돌담을 쌓아 물기를 잡았습니다. 걸음을 저날라 땅을 살렸지요. 콩이 열리고 조가 패고 무가 굵었습니다. 그렇게 새해가 흘렀지요. 가을이면 곡식을 지고 저자로 나갔습니다. 흥정이 야무져 장사치들이 혀를 내둘렀지요. 세대 그 무한 접에 얼마면 내놓겠소. 올해는 가뭄이 들어 무가 귀합니다.
비싸구먼. 좀 깎읍시다. 제 값을 주셔야 다음에도 좋은 걸 드리지요. 분옥은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옆반 노인이 분옥의 무를 보고 놀랐지요. 세댁, 이 가뭄에 무가 어찌 이리 굵은가. 물기를 반머리로 돌리고 걸음을 일찍 넣었지요. 늙은 농사꾼도 모르는 걸 어찌 아누. 흙이 가르쳐 준 것뿐입니다. 노인은 혀를 내두르며 돌아갔습니다. 분옥은 제 솜씨가 대단한 줄도 몰랐지요. 그저 밭이 시키는 대로 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판논을 한 떼기씩 도로 샀지요. 빈 곳간에 곡식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새 며느리가 복덩이라네. 자갈밭을 옥토로 바꿨다지. 이웃들의 입길이 달라졌지요. 한데 집안에선 분옥을 치하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밭으로 내몰았지요. 시아버지 한진사는 사랑채에서 글만 읽었습니다. 한진사는 가끔 며느리를 멀거니 봤지요. 말을 할 듯하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무얼 잘못했는지요? 아니다. 그저 부인 뜻을 따르거라. 아버님께서 한 말씀만 해 주시면 내가 무얼 알겠느냐. 어허, 글이나 읽어야지. 한진사는 슬그머니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지요.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물은 시아버지였습니다. 분옥은 기댈 데가 더욱 없어졌습니다. 남편 한석은 본디 분옥을 아꼈더랬지요. 단정하고 총명한 아내를 좋아했습니다. 혼인 초엔 그를 가르쳐 주기도 했지요. 허나 첩이 들자 마음이 슬슬 변했습니다. 글재주는 있으나 심지가 무른 위인이었지요. 그저 양쪽 눈치만 보았습니다. 서방님, 오늘 무밭에 천무가 굵었어요. 그래. 수고했네. 한번 보러 오시지 않겠어요? 바쁘네. 다음에 봄새. 한석은 책장에서 눈도 떼지 않았지요. 분옥은 그 무심한 등을 바라보다 돌아섰습니다. 분옥은 외로웠지요. 종가를 일으킨 손은 자기 손이었습니다. 한데 집안 어디에도 제자리가 없었지요. 그래도 원망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부르튼 손을 감추고 호미만 닦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살림에 여유가 생기자 한석이 마음을 바꿨지요. 기방에 드나들더니 첩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새 한눈을 파는가? 사내가 첩 하나 못 두겠습니까? 본처가 종가를 일으킨 공을 잊었느냐? 아버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한진사가 헛기침을 했지만 말리지 않았지요. 윤씨 부인은 어쩐 일인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리고 싶거든 드려라. 내 막지 않으마. 어머니, 정말 그리하셔도 되겠습니까? 내가 알바 아니다. 분옥은 제 귀를 의심했지요. 그토록 며느리를 부리더니 첩을 허락하다니요. 며칠 뒤 가마 한 채가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가마에서 기생 월향이 내렸지요. 월향은 첫날부터 안채를 차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첩에게 비단옷을 내주었지요. 한가한 안채까지 내주었습니다. 정작 본처는 그날도 흙투성이로 돌아왔지요. 마당에서 마주친 월향이 코를 싸주었습니다. 어머, 더러워라. 흙 묻은 옷으로 안방에 드시게요. 마당에서 좀 터시고 들어오셔야지. 형님은 일을 하셔서 입맛도 좋으시겠어요. 저야 가만히 있으니 입맛이 없네요. 월향은 입을 가리고 까르르 웃었지요. 손에 낀 가락지를 햇빛에 비춰 보였습니다. 이거요? 서방님이 사주셨답니다. 형님은 밭 매셔야 하니 무명이 더 편하시다면서요? 그쵸,
분옥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요. 받아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흙 묻은 손만 등 뒤로 감출 뿐이었지요. 그날 저녁 한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월향이 수저를 들다 말고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형님 손 좀 보셔요. 손이 어떻다고 그러느냐. 어디 양반댁 안주인 손이랍니까? 그만하게. 천것도 저런 손은 부끄러워하겠어요. 한석은 우물쭈물 헛기침만 했지요. 아내를 두둔하지도 첩을 나무라지도 못했습니다. 분옥은 묵묵히 밥술만 떴지요. 받아치면 집안이 시끄러울 뿐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분옥의 오랜 버릇이었지요. 상이 물러간 뒤 윤씨 부인이 분옥을 불렀습니다. 며느리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지요. 분옥아, 내일도 새벽같이 밭에 나가거라. 어머니 첩까지 들어온 마당에 어찌 저만. 잔말 말아라. 편한 자리가 사람을 망치고 거친 땅이 사람을 키우는 법이다. 분옥은 그 말을 멸시로만 들었지요. 밤낮 흙이나 파라는 모진 소리로 들렸습니다. 제가 무슨 짐승입니까? 땅이 사람을 키운다니요. 분옥은 속으로만 되뇌었지요. 입 밖에 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호미를 품에 안고 돌아누웠지요. 안채에선 첩의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왔습니다. 비단 스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분옥의 방엔 호롱불 하나만 흔들렸습니다. 그 밤 분옥이 잠든 사이였습니다. 문 밖에 가만히 선 그림자가 하나 있었지요.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소리 없이 돌아섰지요. 분옥은 끝내 그 기척을 알지 못했습니다. 분옥은 호미가 운명을 바꿀 줄 몰랐지요. 그 모진 말에 무슨 뜻이 숨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튿날도 묵묵히 밭으로 나갔지요. 거친 땅 위로 또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종가의 하루는 분옥의 새벽으로 시작됐지요. 닭이 울기 전 분옥은 호미를 들고 나섰지요. 안채는 해가 떠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월향이 늦잠을 자는 까닭이었지요. 종들이 안채로 더운 물을 저 날랐습니다. 분옥의 거처엔 찬물 한 동이뿐이었지요. 같은 며느리인데 대접은 하늘과 땅이었지요. 형님, 오늘도 밭에 나가셨어요? 월향이 마루에서 게으르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이 좋은 날에 흙이나 파다니 딱 하셔라. 땅이 놀고 있으면 식구가 굶습니다. 식구는 제가 차린 술상으로도 배부른걸요. 분옥은 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까르르 웃으며 돌아섰지요. 안채는 늘 술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비단을 두르고 거울만 들여다봤지요. 얘야, 이분이 곱게 먹히지를 않는구나. 세 분을 더 사올까요, 마님? 그래. 서방님께 비단도 한 필 더 청하렴. 본처 마님은 무명도 황송해 하시던데요. 그러니 본처지. 나는 첩이라도 안방을 차지하지 않니. 월향은 거울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종들은 그 비위를 맞추느라 분주했지요. 정작 종가를 일으킨 본처는 흙밭에 있었습니다. 월향의 독설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분옥을 가만두지 않았지요. 형님, 수저에서 흙내가 나는 듯해요. 많이 들거라. 일하는 사람이 먹어야지. 어머님, 저 흙손으로 어찌 안주인 노릇을 하겠어요. 이 댁 안주인이 누군지 영 헷갈리네요. 윤씨 부인은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옥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요. 분옥은 그 무심함이 가장 싫었습니다. 남편 한석은 늘 어정쩡했지요.
첩의 말이 지나치다 싶으면 헛기침만 했습니다. 아내를 두둔하는 법은 없었지요. 서방님, 형님 손 좀 보셔요. 거북이 등 같아요. 그만 좀 하게. 제 말이 틀렸어요? 양반댁 안주인 손이 저래서야. 분호기도 듣는데. 들으라고 한 말인걸요. 한석은 슬그머니 자리를 떴지요. 분옥은 갈라진 손을 치마 밑에 감췄습니다. 누구도 그 손을 알아주지 않았지요. 분옥은 밭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의 잔병도 곧잘 보아주었지요. 하루는 옆집 안악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새댁, 우리 애가 밤새 열이 펄펄 끓어요. 어디 봅시다. 입술이 마르고 손발이 차네요. 약방은 멀고 돈도 없는데 어쩌면 좋아요. 걱정 마세요. 반머리에 좋은 풀이 있습니다. 풀이 약이 된단 말이오? 칡뿌리를 다려 먹이면 열이 내립니다. 제가 캐다 드리지요. 분옥은 곧장 호미를 들고 나갔습니다. 밭둑의 칡뿌리를 캐다 손수 다려 주었지요. 이튿날 아이의 열이 말끔히 내렸습니다. 새댁은 약방 의원보다 낫구려. 흙에서 배운 것뿐이지요. 별것 아닙니다. 안악은 연신 고맙다며 돌아갔습니다. 분옥은 마을의 든든한 이웃이 되었지요. 허나 정작 제 집에선 천대만 받았습니다. 그런 날 밤이었습니다. 분옥이 곤히 잠든 깊은 밤이었지요.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이는 뜻밖에도 시어머니였지요. 윤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부르튼 자리에 무언가를 발랐지요. 약초를 지식인 연고였습니다.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러웠지요. 또 이 지경이 되도록 윤씨 부인이 나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분옥이 뒤척이자 얼른 손을 걷었지요. 그러고는 들어올 때처럼 소리 없이 나갔습니다. 분옥은 끝내 알지 못했지요. 부르튼 손이 한결 나은 까닭을 말입니다. 그저 흙이 약이 되었나 여겼지요. 시어머니의 손길은 꿈에도 짐작 못했지요. 낮이면 윤씨 부인은 다시 모질었습니다. 며느리를 밭으로 내모는 일은 거르지 않았지요. 어머니,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둑을 살펴야지. 어서 나가거라. 종일 흙탕에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내 밭은 내가 지켜야 한다. 분옥은 입을 다물고 도롱이를 걸쳤습니다. 빗속을 뚫고 밭으로 나갔지요. 그 무렵 종가엔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빛이었지요. 조상대의 빛 차용증을 누군가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진사의 사촌 한대감이었지요. 한대감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인색하고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위인이었지요. 종가가 일어서는 꼴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종가 살림이 폈다지. 빚 갚을 때도 됐겠구먼. 한대감은 사람을 보내 은근히 압박을 넣었지요. 한진사는 그저 사랑채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형님, 그 빚은 이미 갚지 않았습니까? 증서가 저쪽 손에 있으니 어쩌겠느냐. 새로 증서를 받아 두지 그러셨습니까? 일이 그리 간단치가 않다. 대감이 노리는 게 빚뿐이겠습니까? 종가 땅이 탐나는 게지. 빚은 핑계일 뿐이고. 그럼 어찌 손을 놓고 계십니까? 섣불리 나서면 도리어 당한다. 때를 기다려야지. 한진사는 말끝을 흐렸지요. 더 아는 눈치였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분옥은 그 대화를 우연히 들었지요.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뒤 한대감이 사람을 보냈지요.
빚 대신 땅을 내놓으라는 전갈이었습니다. 그것도 하필 분옥이 일군 자갈밭을 콕 집었지요. 그 돌밭이야 쓸모없으니 대감께 넘기시지요. 심부름 온 자가 빈정대듯 말했습니다. 한진사는 이번에도 대답을 미뤘지요. 한대 분옥은 그 말이 영 이상했습니다. 쓸모없는 밭을 어찌 굳이 탐낸단 말인가. 분옥은 고개를 갸웃했지요. 그날 밭을 내내 등 뒤가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멀리서 밭을 노려보는 눈길이었지요. 허나 돌아보면 인기척은 이미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지요. 월향이 밤마다 슬그머니 대문을 나섰습니다. 어디를 다녀오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분옥은 우물가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담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렸지요. 대감께서 잘하고 있느냐 물으시더라. 걱정 마세요. 때가 되면 다 넘겨드릴 테니. 증서 일은 차질 없겠지. 이 집 안주인이 저를 어찌 보는데요. 그저 노는 첩으로만 알지요. 흉년만 한 번 들면 이 집은 끝이다. 그때 진짜 문서를 빼돌리면 그만 아니겠어요. 대감께서 너를 무척 아끼신다. 일만 끝나면 한미천 챙겨 주마 하시더라. 호호, 그 말씀만 믿고 이 흙구덩이 집을 견딘답니다. 분옥은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요. 다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월향과 한대감 사이에 무언가 있는 듯했지요. 이튿날 분옥은 시어머니께 아뢰었지요. 어머니, 월향이 밤마다 대문을 나섭니다. 그러느냐? 한대감 댁과 통하는 듯하여. 네, 할 일이나 하여라. 밭이나 보고. 윤씨 부인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분옥은 머쓱하여 물러났지요. 시어머니가 정말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허나 윤씨 부인의 눈빛은 잠시 깊어졌지요. 그날 사랑채에서도 한진사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밭으로 나서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지요. 부인, 저 아이가 고생이 많구려. 고생이 사람을 만드는 법입니다. 그 호미는 잘 간수하고 있다지요. 제가 일러두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 테지요. 두 사람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둘만 아는 약조가 있는 듯했지요. 분옥은 그날 밤 한석을 찾아갔습니다. 용기를 내어 마음을 털어놓았지요. 서방님, 월향이 한대감 댁과 통하는 듯합니다. 또 첩을 모함하는 게냐? 모함이 아니라 제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질없는 소리. 월향이 그럴 까닭이 없지. 서방님,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셔요. 그만하게. 첩시샘은 집안 망신일세. 한석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분옥은 입술을 깨물고 물러났지요. 믿어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말은 어찌 이리 가벼울꼬. 분옥은 혼잣말로 한숨 지었지요. 첩의 말은 천금이고 본처는 흙먼지 취급이었습니다. 그 서름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분옥은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는데 손쓸 길이 없었지요. 밭일은 갈수록 고됐지요. 집안엔 정 붙일 데가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부모가 다 돌아간 뒤였지요. 내가 어쩌자고 이 집에 왔을꼬. 분옥은 호미 자루를 쥐고 한숨 지었습니다. 허나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주저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밭만은 내 것이다. 내가 일군 땅이지. 분옥은 다시 흙을 팠습니다. 호미 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지요. 파보니 묵은 돌덩이였습니다.
그 아래 흙이 유난히 검고 기름졌지요. 분옥은 그 자리에 씨앗을 더 묻었습니다. 어쩐지 그 바퀴퉁이가 마음에 걸렸지요. 땅속 깊이 무언가 잠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허나 그게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었지요. 그렇게 종가의 봄이 또 깊어갔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듯 보였지요. 허나 안으로는 빛과 음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분옥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흙을 팠지요. 그날도 해가 질 때까지 밭에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안채에서는 또 첩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분옥은 그 소리를 등지고 호미를 닦았지요. 거친 손마디가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손이었지요. 허나 그 손이 가문을 구하리란 걸 몰랐습니다. 호미 속 비밀도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자 월향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느 아침 월향이 안채 돛돌에 떡 버티고 섰지요. 형님, 거처가 좁아 답답하시지요? 분옥은 호미를 든 채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서방님께 여쭈었어요. 안채 큰 방을 저 주십사 하고 그 방은 본디 본처의 방입니다. 어머, 본처면 무얼 하나요? 밤낮 밭에 사시는데. 방이 아까워서요. 형님은 흙내가 베어 어차피 못 주무시잖아요. 월향은 입을 가리고 까르르 웃었지요. 형님, 너무 서운해 마세요. 제가 형님 목까지 호강할게요. 분옥의 손마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끝내 말 대답은 하지 않았지요. 그날로 월향은 안채 큰 방을 차지했습니다. 분옥의 세가는 뒤채 골방으로 밀려났지요. 해도 들지 않는 좁고 눅눅한 방이었습니다. 이만하면 흙 묻은 형님께 딱 맞지요? 왜 말이 없으세요? 싫으시면 친정에라도 가시든가요. 분옥은 골방에 호미를 세워두었습니다. 그 호미 한 자루만이 유일한 벗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가 분옥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아랫바까지 다 매거라. 예, 어머님. 해 지기 전에 못 끝내면 저녁은 없는 줄 알아라. 알겠습니다. 무어라? 불만이 있느냐? 아닙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분옥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서러움이 울컥 솟았지요. 밭으로 가는 길, 우물가를 지나야 했습니다. 안악들이 모여 수군대고 있었지요. 저기 봐. 양반댁 본처가 또 밭에 가네. 첩은 비단 두르고 노는데 본처가 흙을 파니 세상에. 첩보다 못한 본처라더니 빈말이 아닐세. 하기야 친정이 미천하니 저 꼴이지. 몰락한 집딸을 데려왔다잖아. 분옥은 못 들은 첫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허나 그 말들이 등에 비수처럼 붙였지요. 한 안악이 짐짓 들으라는 듯 목청을 높였습니다. 여보게, 본처 양반. 오늘 무값은 얼마나 받았소? 그러게. 흙 파는 양반은 처음 보네. 분옥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지요. 무값이든 흙이든 제 손으로 거둔 것입니다. 어머, 말본새 좀 보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럼 이만. 분옥은 고개를 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안악들은 잠시 머쓱해 입을 다물었지요. 친정 이야기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지요. 가난해도 그를 놓지 않던 선비였습니다. 흉년이면 약초를 캐다 마을을 돌보던 분이었지요. 아버지, 소녀가 일이 천대받고 삽니다. 분옥은 속으로 흐느꼈습니다.
그때 밭둑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비쩍 마른 아이 하나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얘야, 어디 아프냐? 배가 너무 고파요. 집은 어디고, 어른은 안 계시느냐? 어머니가 며칠째 알아누우셨어요. 아이의 입술이 새파랬지요. 분옥은 품에서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제 점심으로 싸온 단 하나뿐인 끼니였지요. 자, 천천히 먹으렴. 형님은요? 안 드세요? 나는 아까 먹었단다. 어서 먹어.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는 허겁지겁 밥을 삼켰지요. 체하겠다. 꼭꼭 씹으렴. 이렇게 맛난 밥은 처음이에요. 분옥은 아이의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약은 내 이따 지어 보내마. 정말요? 그럼. 칡뿌리하고 쑥이면 기운이 돌 게다. 아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지요. 분옥은 빈속으로 다시 호미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지요. 이 광경을 멀리서 본 이가 있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선 한진사였지요. 한진사는 말없이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윽고 곁의 종에게 나직이 물었지요. 저 아이에게 밥을 준 게 누구냐? 본처 아씨이옵니다. 나리. 제 끼니를 준 개로구나. 예. 늘 그러신다 합니다. 한진사는 한참 말이 없었지요. 되었다. 가서 일 보아라. 종은 영문도 모른 채 물러났습니다. 한진사의 눈길은 오래밭에 머물렀지요. 해가 기울 무렵 분옥은 앓는 아이 어미를 찾았습니다. 손수 달인 약사발을 들고서였지요. 좀 어떠십니까? 약을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아씨께서 여기까지 어인일로. 누우신 채로 드세요. 칡과 쑥을 진하게 다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답니까? 갚으실 것 없습니다. 어서 기운 차리세요. 아씨, 마을 소문은 너무 마음에 담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그 파는 손이 사람 살리는 손인걸 저는 압니다. 분옥은 그 말에 코끝이 시큰했지요. 말없이 약사발을 안기고 돌아섰습니다. 어미는 그 뒷모습에 오래 손을 모았지요. 저녁이 되어 분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안채를 지났지요. 방에서 한석과 월향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분옥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지요. 서방님, 형님이 요새 영 수상해요. 무슨 소리냐? 밭에 나간다며 동네 사내들과 어울린다지 뭐예요. 그게 정말이냐? 우물가 안악들이 다 그래요. 제 입으로 어찌 말하겠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요새 눈빛도 달라지셨지요? 흙파는 여인이 곱게 보이겠어요. 하긴 부쩍 바깥으로만 도니. 서방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분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빨간 거짓이었지요. 그러나 한석의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문을 벌컥 열었지요. 서방님, 그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한석이 흠칫 놀라 돌아봤습니다. 엿듣고 있었느냐? 소첩이 어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럼 사내들과 어울린단 말은 무엇냐? 하늘의 맹세코 거짓입니다. 저는 밭에만 있었습니다. 닥쳐라. 흙냄새부터 역하구나. 서방님,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서방님, 제가 무얼 잘못했는지 일러만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듣기 싫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분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월향이 한석의 등 뒤에서 빙긋 웃었습니다. 분옥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았지요. 골방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인가. 3년을 흙바닥에서 바쳤거늘. 분옥은 호미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골방 밖에서 월향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형님 우셨어요? 호호, 흙물이 다 빠지겠네. 무슨 일이십니까? 서방님이 그러시던데요. 형님을 친정으로 돌려보낼까 한다고. 그게 무슨. 아유, 잘 됐지요. 형님도 흙구덩이가 지긋지긋하실 텐데. 이 집은 제가 3년을 일군 집입니다. 일구면 무얼 해요.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지. 그럼 곤히 주무세요. 새벽에 또 밭 가셔야지요. 월향의 비단 치맛자락이 멀어졌습니다. 분옥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쥐었지요.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분옥은 보따리를 꺼냈지요. 친정으로 도망칠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낡은 옷까지 몇 벌을 주섬주섬 쌌지요. 그러나 이내 손이 멈췄습니다. 친정엔 이미 부모도 없었지요. 돌아갈 집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간단 말인가. 분옥은 보따리를 도로 풀어 헤쳤지요. 대신 호미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자루 끝이 손에 익어 매끈했지요. 문득 시집오던 첫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땐 서방님이 손수 글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땐 나를 귀히 여기셨는데 분옥은 말끝을 흐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내 아버지가 남긴 한마디도 떠올랐지요. 분옥아,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 흘린 땀은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분옥은 눈물을 닦았지요. 그래, 도망치지 않으리라. 이 악물고 버텨내리라. 그 목소리는 작았으나 단단했습니다. 마침 문 밖을 지나던 윤씨 부인이 그 말을 들었지요. 시어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눈빛이 깊어졌지요. 이윽고 소리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무렵 옆밭에 늙은 농부 하나가 자주 보였습니다. 하루는 분옥의 밭을 한참 들여다봤지요. 댁은 흙을 다룰 줄 아는구먼. 그저 시키는 대로 팔 뿐입니다. 아니야. 고랑낸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아버지께 어깨 너머로 배웠습니다. 흙은 정직한 사람만 알아본다네. 잘 갖고 보게. 어르신은 뉘십니까? 그저 흙이나 만지는 늙은이지. 2년이 닿으면 또 보세. 노인은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지요. 분옥은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흙은 정직한 사람을 알아본다. 어쩐지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이튿날도 분옥은 호미를 들고 나섰지요. 아랫밭 거친 흙을 묵묵히 갈았습니다. 손에선 또 피가 비쳤지요. 허나 분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친 땅이 제 편이라 여겼지요. 그 땅 어딘가에 비밀이 잠든 줄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자갈밭 너머에 낡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곰배 할멈이라 불리는 노파가 살았지요. 허리가 굽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누구는 그를 약초 귀신이라 불렀지요. 누구는 산신령의 딸이라고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할멈을 멀리했지요. 약초 솜씨가 하도 신통한 탓이었습니다. 하루는 분옥이 밭을 매다 쓰러질 뻔했지요. 빈속에 햇볕을 쬐는 탓이었습니다. 그때 곰배 할멈이 다가와 분옥을 부축했지요. 이런
빈속에 일만 하면 쓰나. 괜찮습니다, 할머니. 안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나 쉽게. 할멈이 마른 풀뿌리를 건넸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감초뿌리야. 기운이 돌게야. 분옥은 풀뿌리를 입에 넣었지요. 신기하게도 어지럼이 가셨습니다. 정말 기운이 납니다. 그렇지. 흙에는 약이 가득하다네. 할머니는 어찌 이런 걸 다 아십니까? 한평생 흙만 파먹고 살았으니 알밖에. 곰배 할멈은 빙긋 웃었지요. 그날부터 분옥은 틈틈이 할멈을 찾았습니다. 배울 것이 끝이 없었지요. 할머니, 이 잎은 무엇입니까? 그건 쑥이야. 피를 먹게 하지. 이 붉은 열매는요? 독이 있어. 함부로 먹으면 입술이 새파래지고 숨이 가빠진다네. 독이라니 무섭습니다. 무섭지. 헌데 약과 독은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라니요. 적게 쓰면 약, 많이 쓰면 독. 사람도 마찬가지지. 분옥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지요. 이튿날 할멈은 분옥을 산기슭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여기 이 잎과 저 잎이 똑같아 보이지? 예. 분간이 안 됩니다. 잘 보게. 한쪽은 뒷면에 흰 털이 있어. 정말 그렇네요. 흰 털 있는 게 약이고 없는 게 독이야. 일이 닮았는데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인단 말씀입니까? 그러니 함부로 손대면 안 되지. 독에 당하면 어찌 알아봅니까? 입술이 새파래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숨이 가빠진다네. 그럴 땐 어찌합니까? 감초를 진하게 달여 먹이면 독을 누르지. 분옥은 잎을 하나하나 손바닥에 올려보았지요. 할멈이 일러준 특징을 거듭 외웠습니다. 할멈은 약초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흉년을 나는 지혜도 일러주었지요. 올해는 하늘이 심상치 않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매미가 일찍 울고 제비가 낮게 난다. 가뭄이 들게야. 가뭄이 들면 어찌합니까? 미리 갈무리 해야지. 씨앗을 종류별로 나눠 묻어두게. 씨앗을요? 가뭄에 강한 씨, 약한 씨가 따로 있어. 섞으면 다 죽는다네. 분옥은 할멈이 일러준 대로 씨앗을 갈무리했지요. 바퀴퉁이마다 종류를 나눠 묻었습니다. 약초도 말려서 차곡차곡 모았지요. 할머니, 이리 모아 무얼 합니까? 흉년이 들면 이게 다 목숨이야. 두고 보게.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덧 할멈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지요. 할머니, 가뭄이 정말 올까요? 하늘은 거짓말을 안 해. 곡식값부터 뛸게야. 그런 마을 사람들이 굶겠네요. 굶다마다. 그래서 미리 챙겨야 한다는 게지. 저 혼자 챙겨 무얼 합니까? 마을이 다 굶는데. 하하, 그 마음이 바로 살림 줄 사람 마음이야.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 것만 아는 사람은 곳간을 못 지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지키는 게야. 분옥은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바퀴퉁이의 씨앗을 더 깊이 묻었지요. 언젠가 마을을 구할 씨앗이 되리라 믿으면서요. 할머니는 어찌 제게 이리 잘해주십니까? 글쎄다. 자네 눈을 보면 옛 인연이 떠올라서. 옛 인연이라니요. 아니야. 늙으면 다 그런 게지. 어서 일이나 하게. 할멈은 또 말끝을 흐렸지요. 분옥은 그 정이 친정 아버지의 정 같아 눈물겨웠습니다. 하루는 할멈이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손때가 새까맣게 묻은 책이었지요. 이건 무슨 책입니까? 장부 적는 법을 적어둔 게야. 장부라니 셈을 말씀하시는지요? 그래. 곡식이 들고 나는 걸 적고 빚을 헤아리는 법이지. 여인이 장부를 알아 무엇합니까? 무슨 소리. 살림 준 사람이 셈을 모르면 다 빼앗긴다네. 할멈은 분옥에게 셈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곡식이 들고 난 것을 맞추는 법이었지요. 여기 들어온 게 10섬인데 적힌 건 8섬이라면 2섬이 어디론가 샌 것입니다. 옳지. 그럼 누가 빼돌린 게야? 이렇게 숫자만 보고도 도둑을 안단 말씀입니까? 장부는 거짓말을 못해. 사람은 속여도 셈은 못 속이지. 분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그런 빈 문서도 셈으로 가려낼 수 있습니까? 그럼 빌린 날과 갚은 날 이자를 맞춰보면 되지. 맞지 않으면요? 누가 문서를 고쳤단 뜻이야. 가짜 문서는 셈이 안 맞아. 가짜 문서를 셈으로 잡는단 말씀이네요. 옳지. 눈썰미 좋은 사람이면 단번에 알지. 저도 그리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되고 있어. 자네 셈이 나보다 빠른 걸. 할멈은 분옥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어쩐지 친정 아버지 생각이 났지요. 제 아버지도 늘 셈이 밝으셨습니다. 오, 그래? 어느 집 분이신가? 박선비라 하셨습니다. 약초에도 밝으셨지요. 곤배 할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박선비라. 할머니 아십니까? 아니야. 그저 귀한 집안일 듯하여. 할멈은 말끝을 흐렸지요. 분옥은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우는 것이 좋았지요. 며칠이 지나 분옥의 셈은 제법 늘었습니다. 장부를 보면 어디가 틀렸는지 한눈에 보였지요. 약초도 입만 보고 가려낼 만큼 익었습니다. 거친 바칠은 어느새 몸에 배었지요. 손은 굳은 살이 박여 단단해졌습니다. 분옥은 더 이상 울지 않았지요. 흙을 파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무언가 단단한 사람이 되어갔지요. 한편 안채의 월향은 나날이 게을러졌습니다. 비단 옷을 갈아입고 거울만 들여다봤지요. 종들에게 호령하며 술상을 받았습니다. 예, 이 비단은 빛이 죽었다. 새 것으로 바꿔라. 또 바꾸시게요? 이달에만 새 필째인뎁쇼. 무어라. 첩이 비단도 마음대로 못 두르냐? 아닙니다요. 곧 드리겠습니다. 월향은 입을 삐죽였지요. 한석은 월향에게 빠져 살림은 뒷전이었습니다. 서방님, 형님은 오늘도 밭에 사시네요. 내버려 두어라. 흙이나 파는 게 어울리지. 호호, 서방님도 참. 두 사람의 웃음이 안채에 흘렀지요. 그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담을 넘어왔습니다. 설거지하던 분옥의 손이 잠시 멈췄지요.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허나 분옥은 곧 소매로 눈을 닦았지요. 길게 울지 않고 다시 그릇을 씻었습니다. 울고 있을 새가 없었던 게지요. 그 무렵 마을엔 돌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종가의 늙은 종 하나도 자리에 누웠지요. 월향은 코를 막고 그 곁을 피했습니다. 아유, 병자 곁엔 가지도 마라. 옮으면 어쩌려고. 마님, 그럼 저 늙은이는 어찌합니까? 낸들 아느냐? 알아서 죽든 살든. 이 말을 전해 들은 분옥이 곧장 달려왔지요. 할아범, 정신 차리세요. 약을 가져왔습니다. 아씨, 어찌 천한 종에게까지.
사람 목숨에 천하고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분옥은 손수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밤을 새워 이마의 땀을 닦아 주었지요. 사흘 만에 늙은 종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씨가 제 목숨을 살리셨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또 무리하지 마시고요. 종들은 그 뒤로 분옥을 어머니처럼 따랐지요. 안채의 월향은 이 일을 콧방귀로 넘겼습니다. 천 것들 비위나 맞추고 양반 체면도 모르지. 허나 종들의 마음은 이미 분옥에게 기울어 있었지요. 그 사이 종가의 곳간은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빚독촉은 점점 거세졌지요. 허나 한석도 한진사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오직 분옥만이 흙 속에서 미래를 준비했지요. 밤이 되면 윤씨 부인이 골방을 찾았습니다. 며느리가 잠든 새 부르튼 손에 약을 발랐지요. 그날 밤도 시어머니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고생이 많다. 허나 조금만 더 견디거라. 윤씨 부인은 혼잣말처럼 속삭였지요. 분옥은 잠결에 그 말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허나 꿈인 줄로만 알았지요. 이튿날 아침 분옥은 손이 나은 걸 느꼈습니다. 이상도 하지. 흙이 약이 되었나. 분옥은 고개를 갸웃했지요. 시어머니의 손길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분옥은 호미를 들고 밭에 나섰지요. 곰배 할멈이 밭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얼 가르쳐 주실 겁니까? 하하, 이제 가르칠 게 별로 없네. 그럴 리가요.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자네는 이미 흙이 사람을 알아본다는 걸 알지 않나. 거친 땅이 사람을 키운다. 그 말씀이지요. 옳지. 자네는 거친 땅이 키운 사람이야. 할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었으면 진작 주저앉았을 겁니다. 무슨 소리. 자네가 견딘 게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도 흙처럼 묵묵히 버티겠습니다. 그래. 허나 묵묵히만 버티진 말게. 무슨 뜻이신지요? 때가 오면 거친 땅이 키운 힘을 보여줘야 해. 제게 그런 날이 올까요? 오고 말고. 그날이 오면 자네가 이 집을 지킬 게야. 명심하겠습니다. 분옥은 그 말에 빙그레 웃었지요. 처음으로 제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손이 가문을 구하리란 건 아직 몰랐지요. 허나 거친 땅이 분옥을 단단히 키우고 있었습니다. 곰배 할멈의 말은 어김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지요.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곡식이 다 들어갔습니다. 마을엔 굶주림이 들이닥쳤지요. 아이들이 풀뿌리를 캐 먹다 배탈이 났습니다. 곳곳에서 곡소리가 났지요. 그러나 분옥의 자갈밭만은 달랐습니다. 미리 갈무리한 씨앗이 가뭄을 견뎌냈지요. 가뭄의 강한 조와 수수가 푸르게 자랐습니다. 분옥은 거둔 곡식을 마을에 풀었지요. 이걸 정말 저희에게 주시는 겁니까? 굵는 입이 먼저지요. 어서 가져가세요. 아씨, 댁도 넉넉지 않을 텐데요. 제가 흉년들 줄 알고 미리 갈무리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걸 다 미리. 흙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서들 나누세요. 마을 사람들이 분옥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씨가 우리 마을을 살리셨습니다. 굶어 죽을 목숨을 거두어 주셨어요. 별 말씀을요. 다 같이 살아야지요. 이 소문이 안채에도 들어갔지요. 월향이 코웃음을 치며 분옥을 불렀습니다. 형님, 곳간 곡식을 동네에 다 퍼주신다면서요? 굶는 이웃을 두고 볼 수는 없지요. 호호, 종갓집 곳간이
형님 친정 곳간인 줄 아세요? 제 손으로 거둔 곡식입니다. 거두긴요. 다 이 집 땅에서 난 거지. 형님이 인심 쓰는 사이 이 집은 거덜나요. 알기나 하세요? 굶어 죽는 사람보다 곳간이 더 귀합니까? 당연하지요. 사람이 곳간보다 귀하면 양반이 왜 양반이겠어요? 하기야 형님이 살림을 잘하셔서 제가 이리 편히 사네요. 참 고마운 형님이셔. 월향은 제 손으로 일군 적도 없으면서 비아냥거렸지요. 분옥은 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지요. 이튿날 월향은 윤씨 부인에게 쪼르르 일렀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또 밖으로 놔두세요. 무슨 말이냐? 양반댁 체면이 있지. 동네 안악들이랑 어울려서 흉이 따로 없어요. 윤씨 부인은 그 말에 답하지 않았지요. 다만 눈을 한 번 가늘게 떴을 뿐이었습니다. 월향은 제 말이 먹힌 줄 알고 돌아섰지요. 하여간 천안집 출신은 어쩔 수 없다니까. 그 말이 비수처럼 분옥의 등에 박혔습니다. 허나 분옥은 묵묵히 곡식 자루를 날랐지요. 분옥은 곡식만 푼 게 아니었습니다. 말려둔 약초로 병자들을 돌봤지요. 배아리엔 쑥을, 열엔 칡을 다려 먹였습니다. 마을은 그 약초로 고비를 넘겼지요. 곰배 할멈이 그 모습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이제 자네가 나보다 낫구먼. 할머니께 배운 것뿐입니다. 아니야. 배운 걸 나눌 줄 아는 게 진짜 솜씨지. 할머니, 그런데 곡식이 자꾸 줄어듭니다. 자네가 푼 것 말고도 말인가. 예. 곳간 셈이 영 맞지 않습니다. 곰배 할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셈이 안 맞으면 누가 빼돌린단 뜻이라 했지? 그러게 말입니다. 마음에 걸립니다. 잘 살펴보게. 흉년엔 사람 마음이 더 사나워지는 법이야. 분옥은 그 말을 새기고 곳간을 살폈습니다. 장부와 실제 곡식이 맞지 않았지요. 누군가 밤마다 곡식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며칠을 몰래 지켜봤지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지요. 곳간에 그림자가 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월향이었지요. 월향이 자루에 곡식을 퍼 담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지요. 월향은 곡식 자루를 담 밖으로 넘겼습니다. 담 너머에서 누군가 그것을 받아갔지요. 분옥은 그 사내의 얼굴을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전에 담 너머로 밀담을 나누던 그 사내였지요. 이튿날 분옥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곳간 곡식이 밤마다 새고 있습니다. 어젯밤엔 월향동서가 곡식을 빼돌리는 걸 보았습니다. 윤씨 부인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요. 그러나 이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증좌도 없이 동서를 모함하느냐? 모함이 아니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 눈이 어둠 속에서 무얼 똑똑히 보았겠느냐. 어머님, 물러가라. 그런 말 다시 입에 올리지 마라. 분옥은 억장이 무너졌지요. 옳은 것을 보고도 입을 막혀야 했습니다. 물러나는 등 뒤로 시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지요. 허나 분옥은 그 한숨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종가에 손님이 들었지요. 한진사의 사촌 한대감이었습니다. 한대감은 비단 옷에 살이 디룩디룩 쪘지요. 들어서자마자 사랑채를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허허, 종가 꼴이 말이 아니구먼. 형님, 어인걸음이십니까? 한진사가 굽실거리며 맞았지요. 어인걸음이라니.
빚 받으러 왔지. 빚이라니요. 조상대에 빌려간 돈, 이자가 산더미일세. 형님, 흉년이라 형편이. 흉년이니 더 받아야지. 못 갚으면 종가를 내놓게. 한진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종가를 내놓으라니 그 무슨. 왜 억울한가? 그럼 문서대로 셈을 맞춰보든가. 한대감이 차용증을 꺼내 흔들었지요. 자, 보게. 원금의 이자에 셈이 일이 분명한데. 형님, 이 이자는 너무 과합니다. 과하긴. 조상이 도장 찍은 문서일세. 갚을 말미를 좀 주시면. 말미는 무슨. 흉년의 곡식값이 금값인데. 형님 같은 핏줄끼리 어찌 이러십니까? 핏줄이면 빚을 안 갚아도 되나? 한대감은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너그러이 길을 하나 열어주지. 무슨 말씀이신지요? 종가 전답을 내게 넘기게. 그럼 빚을 탕감해 주겠네. 전답을 넘기면 종가는 빈 껍데기가 됩니다. 그게 싫으면 빚을 갚든가. 둘 중 하나일세. 한진사는 말문이 막혔지요. 한대감의 눈에 욕심이 번들거렸습니다. 분옥은 마당에서 그 광경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차용증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지요. 이상하다. 이자 셈이 너무 부풀려졌어. 분옥은 직감했습니다. 저 문서엔 분명 손이 닿았다고요. 바로 그때 한대감이 분옥을 발견했지요. 흑투성이 며느리가 제 문서를 노려봤습니다. 저 천한 것이 무얼 그리 보느냐. 어찌 감히 보겠습니까? 내가 일군다는 그 자갈밭, 그것도 곧 내 것이 될 게다. 그 돌밭은 쓸모없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순간 한대감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지요. 무어라? 쓸모없다면서 어찌 굳이 그 밭을 탐내십니까? 분옥이 받아치자 한대감이 흠칫했습니다. 건방진 것. 흙이나 파는 주제에 입은 살았구나. 두고 보아라. 이 집도 그 밭도 곧 내 손에 들어온다. 한대감은 분옥을 매섭게 쏘아보고 돌아섰지요. 분옥은 그 눈빛을 똑똑히 새겼습니다. 쓸모없다던 밭을 노리는 까닭이 걸렸지요. 천한 며느리가 더 나설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분옥은 입술을 깨물고 물러났지요. 그날 밤 분옥은 한석을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한대감의 차용증, 셈이 맞지 않습니다. 무어라? 이자가 부풀려졌습니다. 누가 문서를 고친 듯합니다.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일자무식 흙 파는 주제에. 흙 파는 손이라도 셈은 압니다. 한 번만 살펴보세요. 가당치 않다. 한대감은 어른이시다. 서방님, 가문이 통째로 넘어갈 위기입니다. 시끄럽다. 아녀자가 어디 집안일에 나서느냐. 한석은 등을 돌려버렸지요. 분옥은 또 한 번 가슴을 쳤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을 한석이 슬쩍 돌아봤지요. 문득 마음 한구석이 깨름칙했습니다. 정말 셈이 틀렸으면 어쩌지. 한석은 혼잣말을 삼키고 고개를 저었지요. 그때 월향이 다가와 술잔을 권했습니다. 서방님, 무슨 근심이 그리 많으세요? 아니다. 형이 빚 이야기를 하도 해서. 형님이 또 뭐라 합니까? 괜한 말로 서방님 심란하게. 차용증 셈이 틀렸다더구나. 호호, 흙 파는 분이 셈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긴 그렇지. 한대감 어른이 오죽 점잖으세요. 형님 말일랑 흘리세요.
한석은 술잔을 비우며 의심을 묻었지요. 허나 가슴 한구석의 깨름칙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옳은 말도 천한 입에서 나오면 묻혔지요. 내가 사내였다면, 양반의 적자였다면, 그 설움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허나 분옥은 주저앉지 않았지요. 곤배 할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때가 오면 거친 땅이 키운 힘을 보여라. 분옥은 낡은 차용증의 숫자를 머릿속에 새겼지요. 이튿날 분옥은 곤배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이상한 차용증을 보았습니다. 차용증이라니 무슨 일인가? 한대감이 종가에 들이민 빈 문서입니다. 셈이 어떻던가? 원금은 작은데 이자만 산더미였습니다. 몇 해 빌린 돈인데 10년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10년의 그 이자면 원금의 곱절도 넘겠구먼. 예. 아무리 셈해도 그 액수가 안 나옵니다. 그럼 이자율을 몰래 고쳐 적은 게야. 문서를 고쳤다는 증좌만 잡으면. 옳지. 처음 빌린 날의 본문서를 찾으면 되네. 본문서라니요. 한 가지 더 일러줌세. 무엇인지요? 한씨 가문 인장은 귀퉁이가 살짝 이가 빠졌네. 오래전 떨어뜨려 생긴 흠이지. 진짜 도장엔 늘 그 흠이 있어. 새로 판 가짜 도장엔 그 흠이 없으니 거기서 들통나는 법이야. 인장의 흠집이라. 꼭 새겨두겠습니다. 빚을 빌릴 땐 양쪽이 한 장씩 나눠 갖는 법이야. 그럼 종가 어딘가에 진짜 문서가 있겠네요. 찾아보게. 그게 자네 가문을 살릴 열쇠일세. 꼭 찾아내겠습니다, 할머니. 그래. 흑이 자네를 도울게야. 그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분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진짜 문서만 찾으면 농간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허나 그 문서가 어디 있는지는 알 길이 없었지요. 그리고 호미를 들고 다시 밭으로 나섰습니다. 밭 귀퉁이 검은 흙이 어쩐지 더 묵직해 보였지요. 호미 끝이 또 단단한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허나 곡식 거두기에 바빠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가문을 살릴 열쇠가 발밑에 잠든 줄도 모르고요. 그날 밤 분옥은 몰래 사랑채 문갑을 뒤졌습니다. 진짜 차용증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허나 오래된 문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에 두신 걸까? 분옥은 빈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거기서 무얼 하느냐? 윤씨 부인이었지요. 어머님, 그것이. 한밤중에 사랑채를 뒤지다니 도둑으로 몰리고 싶으냐? 송구합니다. 기니 찾을 것이 있어서 썩 내 방으로 가거라. 분옥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또 한 번 오해만 사고 만 것이지요. 며느리가 떠난 뒤 윤 씨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눈빛이 깊고도 슬펐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시어머니는 나직이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그 뜻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먹구름은 점점 종가 위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한대감의 압박은 날로 거세졌습니다. 기어이 종가의 기한을 못 박았지요. 보름 안에 빚을 갚든가 전담 문서를 내놓게. 형님, 보름은 너무 짧습니다. 짧긴. 못 갚으면 관아에 넘길 테니 그리 알게. 형님, 부디 한 번만 헤아려 주십시오. 형님 같은 집안을 이리 벼랑으로 모십니까? 집안은 무슨, 빚은 빚이지. 보름 안에 그 큰 돈을 어찌 마련합니까? 못하면 전답을 내놓으면 될 일 아닌가.
전답을 잃으면 종가는 끝장입니다. 그거야 자네 사정이고. 한대감은 코웃음을 치고 돌아갔지요. 한진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사랑채에서 한숨만 쉬었지요. 그러나 정작 위기는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곳간 곡식이 점점 더 빠르게 줄어든 것이지요. 월향과 한대감이 미리 짠 계략이었습니다. 곳간을 비워 종가를 더 올가매려는 속셈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곳간 횡령이 드러났습니다. 종들이 곡식이 절반이나 빈 걸 본 것이지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진사가 종들을 모아 호통을 쳤지요. 누구냐? 곳간 곡식을 빼돌린 자가. 종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그때 월향이 앞으로 나섰지요. 아버님,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말해 보아라. 형님이 밤마다 곳간을 드나드는 걸 보았습니다. 분옥은 귀를 의심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이 곡식을 친정 쪽에 빼돌리는 걸 보았다고요. 저는 곳간 곡식을 마을에 나눴을 뿐입니다. 마을에 나눈다는 핑계로 빼돌린 게지요. 월향의 모함은 교묘했습니다. 분옥이 마을에 곡식을 푼 것은 사실이었지요. 그 사실이 도리어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굶는 이웃에게 나눈 것을. 호호,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천한 집 출신이. 동서, 어찌 이리 사람을 모함하십니까? 모함이라니. 두 눈으로 봤다는데도요? 제가 곡식을 빼돌렸다면 그 곡식은 어디 있습니까? 친정에 빼돌렸으니 여기 있을 리가요. 제 친정은 부모도 없는 빈집입니다. 빈집인 척 숨겨뒀겠지요. 누가 압니까? 동서야말로 밤마다 어딜 다니십니까? 어머, 이젠 적반하장이네. 갇혀야 정신 차리시려나. 한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분호가 정녕 내가 한 짓이냐? 아닙니다, 아버님. 하늘의 맹세코 아닙니다. 허면 곳간 곡식은 어디로 갔단 말이냐? 분옥은 시어머니가 막은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봤다 한들 증좌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모함만 더할 판이었지요. 한석이 무거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보기에도 아내가 수상합니다. 서방님, 밤마다 어딜 그리 쏘다녔느냐? 곳간이 아니더냐? 저는 곳간이 아니라 곰배할멈께 갔습니다. 곰배할멈이라니 그 약초 귀신 노파 말이냐? 농사와 약초를 배우러 다녔을 뿐입니다. 핑계도 가지가지구나. 한석은 끝내 등을 돌렸지요. 분옥은 천지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마저 첩의 모함을 믿은 것이지요. 그날로 분옥은 골방에 갇혔습니다. 문 밖엔 종이 지켜섰지요. 분옥은 차디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친 건 누명만이 아니었지요. 내가 곳간을 연 것이 화근이 되었구나. 굶는 이웃을 거두려 곳간을 열었던 분옥이었습니다. 한데 그 선행이 빼돌렸다는 빌미가 되고 말았지요. 좋은 일을 하고도 도리어 덫에 걸린 셈이었습니다. 베푼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인가. 분옥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허나 후회한들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마치 죄인을 가두듯 했습니다. 분옥은 갇힌 채 이를 악물었지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분옥은 지키던 종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전에 돌림병에서 살려준 그 늙은 종이었지요. 할아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아씨, 말씀하십시오. 저는 아씨를 믿습니다. 곰배할멈께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대감 차용증에 이자 셈이 거짓이라고. 진짜 문서를 찾아야 한다고. 그리 전하겠습니다. 반드시요. 늙은 종은 어둠을 틈타 오두막으로 달려갔지요. 분옥은 갇혀서도 마지막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곤배 할멈만은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두막에 다다른 늙은 종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할멈, 아씨가 갇히셨습니다. 무어라? 어쩌다? 곧간 곡식 도둑으로 몰리셨어요. 허허, 그럴 줄 알았지. 누명이로구먼. 아씨가 꼭 전하라 하셨습니다. 무어라 전하던가. 한대감 차용증, 이자가 거짓이라고요. 진짜 문서를 찾아야 한다 하셨지? 예. 어찌 아십니까? 내 그 아이에게 일러준 게야. 잘 알았네. 곤배 할멈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지요. 가서 아씨께 전하게. 곧 길이 열린다고. 길이라니요. 흙은 거짓을 덮어 두지 않는 법이야. 늙은 종은 그 말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곤배 할멈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지요. 한편 안채에선 월향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담 너머 사내에게 곡식 자루를 또 넘겼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본처는 갇혔으니 수고했다. 한대감께서 크게 치하하실 게야. 흉년의 종가까지 삼키면 제 목도 두둑하겠지요? 여부가 있겠느냐. 한미천 단단히 챙겨주마. 월향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지요. 그 곁에서 한석이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술이 깨어 마당에 나온 길이었지요. 월향이 담 너머로 곡식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내와 은밀히 속닥이고 있었지요. 한석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무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내가 한 짓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곡식을 빼돌린 건 다름 아닌 월향이었지요. 한석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허나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월향이 사내에게 또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자세히 보니 종가의 문서함이었지요. 이건 종가 재산을 적은 치부책이에요. 옳거니 이것만 있으면 종가는 끝장이지. 문서가 사라지면 종가는 제 것도 못 챙겨요. 한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배신의 전모가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튿날 한석은 슬며시 월향을 떠봤지요. 간밤에 마당에서 누굴 만나더구나. 월향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밤바람을 쐬러 나갔을 뿐이에요. 손에 든 자루는 무엇이었느냐? 빨랫감이었어요. 서방님도 참 별걸 다. 빨랫감을 담 너머로 넘기더냐? 보긴 뭘 보셨다고. 헛것을 보신 게지요. 월향은 황급히 말을 돌렸지요. 그보다 형님 일이나 마무리하셔야지요. 형님을 어찌 마무리하란 말이냐. 갇혀 계시니 곧 죄를 자백하겠지요. 한대감 어른께 넘기면 그만이고요. 그래, 알았다. 한석은 일단 의심을 감췄습니다. 허나 가슴속엔 의혹이 불처럼 번졌지요. 아내가 정말 죄가 없다면 죄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한석은 처음으로 제 어리석음을 돌아봤습니다. 바로 그날 한대감이 다시 종가에 들이닥쳤습니다. 분옥을 가둔 일을 미끼로 윤 씨를 회유했지요. 부인 곳간을 거덜낸 게 그 며느리라지 않소. 그 천한 본처를 내치시오. 그럼 비들 깨끗이 탕감해 주리다. 마당에 끌려 나온 분옥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집안 식솔이 모두
윤 씨 부인의 입을 쳐다봤지요. 가문 비들 단번에 더는 길이었습니다. 며느리 하나만 버리면 되는 일이었지요. 허나 윤 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네. 무어라? 꽃간 일도 그 무엇도 다 내가 시킨 일일세. 좌중이 술렁였지요. 부인, 지금 가문을 통째로 버리겠다는 게요. 가문보다 사람이 먼저일세. 그 아이는 못 내치네. 윤 씨 부인은 모든 책임을 제 몸으로 받았습니다. 분옥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그토록 모질던 시어머니가 자신을 감싼 것입니다. 한대감의 얼굴이 시뻘개졌지요. 늙은이가 노망이 났구먼. 두고 봅시다. 한대감이 소매를 떨치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윤 씨 부인이 휘청 무너졌지요. 마님, 마님. 쌓인 근심이 한꺼번에 몸을 친 것입니다. 분옥은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지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윤 씨 부인은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맥이 실락 같고 손발이 얼음장 같았지요. 분옥은 시어머니를 안아 뉘었습니다. 기력이 끊어지셨어. 어서 약을 다려야 해. 곤배 할멈에게 배운 처방이 머리를 스쳤지요. 감초와 대추를 진하게 다려오세요. 어서요. 종들이 허둥지둥 약을 다려왔습니다. 분옥은 한 모금씩 시어머니의 입에 흘려 넣었지요. 밤새 곁을 지키며 차가운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새벽녘에야 숨이 겨우 고르게 돌아왔지요. 분옥의 손이 시어머니를 붙든 것입니다. 허나 윤 씨 부인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지요. 그 무렵 늙은 종이 분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씨, 곤배 할멈의 전갈입니다. 할머니가 무어라 하셨습니까? 곧 길이 열린다 하셨어요. 길이라니요. 흙은 거짓을 덮어두지 않는다. 그리 전하라셨습니다. 분옥의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흙은 거짓을 덮지 않는다. 문득 자갈밭검은 흙이 떠올랐습니다. 호미 끝에 닿던 단단한 무언가도 떠올랐습니다. 할아범, 그 자갈밭 귀퉁이 말입니다. 예, 아씨. 검은 흙이 유난히 묵직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찌하여서요? 무언가 묻혀 있는 듯 했습니다. 헌데 정신이 없어 지나쳤지요. 설마 거기에 날이 밝는 대로 그 자리를 파봐야겠습니다. 분옥의 눈에 비로소 빛이 돌았지요. 종가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지요. 가장은 무력하고 안주인은 쓰러졌습니다. 꽃가는 비고 빛기하는 코앞이었지요. 본처는 누명을 썼고 첩은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세상 천지의 분옥의 편은 아무도 없는 듯 했지요. 허나 분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지요. 어머님, 제가 반드시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똥이 트면 자갈밭으로 가겠습니다. 아씨, 갇힌 몸으로 어찌 나가시려고요. 늙은 할아범만 믿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목숨을 걸고 돕겠습니다. 아씨. 분옥은 시어머니의 손을 다시 꼭 쥐었지요. 그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단했습니다. 거친 땅이 키운 사람은 쉬이 꺾이지 않았지요. 그날 밤 분옥은 골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쓰러진 시어머니, 유명, 코앞에 빛,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요. 차디찬 골방엔 호롱불도 없었습니다. 분옥은 두 팔에 얼굴을 묻었지요. 쓰러진 시어머니의 파리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은 저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저는 이 골방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다니.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렀지요. 허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분옥은 호미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지요. 문득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지요. 편한 자리가 사람을 망치고 거친 땅이 사람을 키우는 법이다. 분옥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거친 땅이 사람을 키운다. 문득 깨달음이 밀려왔지요. 3년의 밭일은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흙이 농사와 약초와 샘을 가르쳤지요. 월향이 썩어갈 때 분옥은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거친 땅이 키운 사람이다. 분옥은 눈을 떴지요. 그 눈빛에 비로소 결의가 서렸습니다. 시집 오던 날 그 말이 또 떠올랐지요. 이 밭만은 내 손으로 지켜라. 누가 뭐래도 놓지 마라. 분옥은 그 말을 곱씹다 흠칫 놀랐습니다. 어찌하여 그 밭만을 지키라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이상한 일이었지요. 종가엔 더 넓은 논밭이 많았습니다. 한데 시어머니는 그 자갈밭만을 콕 집었지요. 그 밭엔 늘 걸리던 대가 있었습니다. 검은 흙이 유난히 묵직하던 자리였지요. 호미 끝이 단단한 것에 거듭 닿던 자리였지요. 설마 그 아래 무언가 있는 것인가? 분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키라는 말에는 분명 뜻이 있었습니다. 분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마침 늙은 종이 골방문을 가만히 열었습니다. 분옥이 돌림병에서 살려준 종이었습니다. 아씨, 길을 터 두었습니다. 어서요. 고맙습니다, 할아범. 곰배 할멈도 모셔와 주세요. 들키면 할아범까지 화를 입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씨가 살린 목숨입니다. 이깟 길이 대수입니까? 늙은 종이 등을 돌려 망을 봐 주었지요. 분옥은 까치발로 뒷뜰담을 넘었습니다. 행여 인기척이 날까 숨도 크게 못 쉬었지요. 분옥은 호미를 들고 자갈밭으로 내달렸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의 푸른 어둠이었습니다. 분옥은 검은 흙 앞에 주저앉았지요. 호미로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새벽 이슬에 젖어 묵직했지요. 분옥은 숨을 죽이고 흙을 파 내려갔습니다. 호미 끝에 또 그 단단한 것이 닿았지요. 여기다. 3년을 걸리던 바로 그 자리. 분옥은 손톱이 갈라지도록 흙을 파헤쳤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요. 한 자쯤 파자 단단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름 먹인 천으로 싼 항아리였습니다. 분옥은 흙을 털어 내고 항아리를 끌어올렸지요. 오래 묵은 흙대가 손에 까맣게 묻어났습니다. 봉안천을 풀자 쾌쾌한 세월의 냄새가 났지요. 분옥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안에 문서 꾸러미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종가의 진짜 재산 문서였지요. 그 곁엔 한대감에 본 차용증도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 함께 끼워져 있었지요. 시아버지 한진사의 글씨로 적힌 밀지였습니다. 분옥은 등잔 대신 새벽빛에 그것을 펼쳤지요. 한대감이 비들 핑계로 종가를 노릴 것이다. 진짜 문서는 가장 천대받는 땅에 묻어두노라. 이 밭을 지키는 손이 곧 가문을 지키는 손이니라. 분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천대받던 밭이 가장 귀한 곳이었습니다. 밭만은 지키라 한 까닭이 여기 있었지요. 아버님께서 이 밭에 가문의 명운을 묻으셨구나. 무능한 줄로만 알았던 시아버지였습니다. 허나 그 뒤에 한 가지를 숨겨두셨지요. 분옥은 문서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3년의 서름이 다른 빛으로 바뀌었지요. 문득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전에 울렸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다.
내가 시킨 일이다. 그 말로 시어머니는 분옥을 감싸다 쓰러졌지요. 이제는 분옥이 그 은혜를 갚을 차례였습니다. 분옥은 흙 묻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요. 마침 곤배 할멈이 늙은 종과 함께 당도했습니다. 찾았는가? 그 문서를. 예, 할머니. 여기 본 차용증입니다. 곤배 할멈이 문서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틀림없네. 본디 이자가 10분지 1이었어. 위조된 문서엔 곱절이 넘게 적혔습니다. 이거면 한대감의 농간을 밝힐 수 있어. 곤배 할멈이 분옥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자네, 박선비의 딸이라 했지. 예. 어찌 또 물으십니까? 자네 친정은 본디 예사 집안이 아닐세. 그게 무슨 뜻이신지요? 나라의 농정을 맡던 가문의 후예야. 분옥은 깜짝 놀랐지요. 흉년을 다스리고 곡식을 가르치던 집안이지. 내 할아버지는 흉년에만 백성을 살렸다 하더구나. 굶주린 이들에게 씨앗을 나눠준 어른이셨지. 한데 그 공을 시기한 자들이 모함을 했어. 그런 집안이 어찌 몰락했습니까? 모함으로 벼슬을 잃고 숨어 살았던 게야. 그럼 제 아버지가 흙과 곡식에 밝은 게 다 핏줄이라네. 제가 샘과 약초에 밝은 것도 그래서였군요. 그게 다 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지. 한데 아버지는 어찌 함구하셨을까요? 화가 미칠까 숨기신 게야. 너를 지키려고. 곤배 할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그 진가를 알아보고 너를 들인 게다. 분옥은 그제야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가난한 줄로만 알았던 친정의 내력이었습니다. 흙바닥에서 천대받던 며느리가 아니었지요. 제 핏줄에 백성을 살린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그 밭에 두셨구나. 분옥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지요. 분옥은 문서를 품고 일어섰습니다. 허나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지요. 다 밝히면 시어머니가 위태로울 수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끈앞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알고도 두었으니 트집 잡힐 일이었지요. 분옥은 곤배 할멈을 돌아보았지요. 할머니, 이 일을 다 밝히면 어찌 될까요? 무슨 뜻인가, 그게. 시어머님이 월향을 알고도 두신 게 드러나면 화가 그 어른께 미칩니다. 허허, 거기까지 헤아렸는가. 제 결백을 밝히자고 은인을 벼랑으로 몰 수는 없지요. 착하기도 하지. 허면 그 일은 덮어두게. 예. 위조와 도둑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시어머님 일은 끝까지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제 결백보다 시어머니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분옥은 호미를 꼭 쥐고 그날 밤을 지새웠지요.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을 건 한판이 기다렸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이겠지요. 허나 거친 땅이 키운 손은 더는 떨지 않았습니다. 분옥은 멀리 안채를 바라봤지요. 저를 감싸다 쓰러진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 바로잡겠습니다. 분옥의 눈빛이 새벽별처럼 깊어졌지요. 윤씨 부인이 쓰러지자 종가는 발칵 뒤집혔지요. 며느리를 골방에 가둘 경황도 없었지요. 늙은 종은 분옥을 골방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분옥은 곤배 할멈의 오두막에 몸을 숨겼습니다. 거기서 반격의 날을 벼린 것이지요. 한대감이 정한 기한은 사흘 뒤였습니다. 분옥은 그 사흘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지요. 낮엔 몸을 숨기고 밤엔 은밀히 채비를 갖췄습니다.
곤배 할멈과 샘을 거듭 짚었습니다. 진짜와 가짜 문서를 나란히 놓고 살폈지요. 인장의 흠집 잊지 않았겠지. 예, 할머니. 진짜에만 있는 그 흠 말이지요. 분옥은 가짜를 가려낼 눈을 단단히 벼렸습니다. 흉년에 살린 마을 사람들도 찾아다녔지요. 여러분, 그날 종가 마당에 저와 함께 서 주세요. 아씨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지요. 굶어 죽을 우릴 살리는 인 아니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약조했습니다. 마침내 기한의 날이 밝았지요. 종가 마당엔 이미 한대감이 와 있었습니다. 기한을 빌미로 전답을 빼앗으러 온 것이지요. 오늘이 기한일세. 전답 문서를 내놓게. 한진사가 고개를 푹 떨구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분옥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분옥에게 쏠렸지요. 한대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천한 며느리가 어딜 끼어드느냐. 한대감, 그 차용증은 위조된 것입니다. 무어라? 이 발칙한 것이. 여기 종가에 본 차용증이 있습니다. 분옥이 항아리에서 꺼낸 문서를 펼쳐들었지요. 마당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한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그건 가짜다. 내가 위조한 게야. 가짜인지 진짜인지 샘으로 가려 보십시오. 분옥은 또박또박 샘을 짚어 나갔습니다. 원금 100냥에 10년, 이자는 10분지 1. 본디 갚을 돈은 200냥입니다. 한대감의 문서엔 1000냥이 적혀 있지요. 이자를 5곱으로 몰래 고친 것입니다. 닥쳐라. 내 문서야말로 위조다. 한대감이 악을 썼지요. 그럼 종이장을 견주어 보십시오. 분옥은 두 문서를 나란히 폈습니다. 본 차용증엔 시아버님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한대감의 문서엔 그 인장이 없지요. 먹빗도 종이도 한참 새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네. 한쪽은 도장이 없어. 샘도 안 맞고 종이도 새 것일세. 한대감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지요. 허나 한대감도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도리어 분옥을 손가락질했지요. 속지 마시오. 저 항아리 문서야말로 가짜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친정이 농정 가문이라며 문서 위조쯤식은 죽 먹기겠지. 저 천한 며느리가 제 손으로 위조해 묻은 게요. 순간 마당의 공기가 싸늘하게 뒤집혔습니다. 하긴 흙 파던 며느리가 무슨 수로 저런 문서를. 친정이 그런 집안이면 위조도 능하겠구먼.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분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짜를 찾고도 위조범으로 몰릴 판이었지요. 제 문서가 가짜라면 어찌 흙 속에서 사갔겠습니까? 그거야 내가 묻어두고 삭힌 게지. 한대감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여론이 다시 한대감 쪽으로 기우는 듯했습니다. 그때 곤배 할멈이 사람들을 해치고 나섰지요. 이 늙은이가 한마디 하겠소. 곤배 할멈이 그 항아리를 번쩍 들어 보였습니다. 이 항아리는 20해도 더 묵은 것이오. 흙대와 이끼를 보시오. 새색시가 오기도 전 물건이오. 마을 사람들이 항아리로 눈을 모았지요. 정말 손때가 까맣게 절었네. 새 것이 아니야. 곤배 할멈이 본 차용증에 도장을 짚었습니다. 한씨 가문 인장은 귀퉁이가 이 빠진 흠이 있소. 오래전 떨어뜨려 생긴 흠이라 새 도장엔 없는 법이오. 분옥이 한대감의 문서를 가리켰지요.
보십시오. 한대감 문서의 도장엔 그 흠이 없습니다. 급히 새로 판 도장으로 찍은 위조인 게지요. 마을 사람들이 두 도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옳거니 진짜에만 있는 흠이 가짜엔 없구먼. 저 약초 할멈 눈은 못 속이지. 여론이 단번에 분옥 쪽으로 돌아섰지요. 한대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둘러댈 말이 없었지요. 그때 한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모두가 한석을 돌아봤습니다. 며칠 전 밤 월향이 종가 문서를 담 너머로 빼돌렸습니다. 낯선 사내에게 넘기는 걸 두 눈으로 보았지요. 그 사내는 한대감이 보낸 끈아풀이 분명합니다. 월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서방님, 어찌 저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더는 못 속인다. 한석은 이어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꽃간을 빼돌린 건 본처가 아니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집안을 일으킨 안주인이오. 내 그동안 눈이 멀어 보물을 천대했소. 그 말에 월향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지요. 거짓이 한꺼번에 벗겨진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월향이 털썩 주저앉았지요. 살기를 찾아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다 한대감이 시킨 일입니다. 곳간도 문서도 다 그분 짓이었어요. 본처에게 죄를 씌우라 한 것도 그분이에요. 측근이 등을 돌리자 한대감은 무너졌지요. 이것이 어디서 거짓을. 허나 이미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였습니다. 성난 마을 사람들이 월향에게 달려들려 했지요. 저 못된 첩부터 끌어내자. 가만 멈추세요. 분옥이 두 팔을 벌려 월향을 막아섰습니다. 아씨, 어찌 저런 자를 감싸십니까? 죄는 관아가 가릴 일입니다. 우리 손으로 해할 수는 없지요. 허나 아씨를 그리 모함했는데요. 저 사람도 한대감에게 이용당한 처지입니다. 월향이 그 말에 고개를 푹 떨궜지요. 본처 앞에서 차마 눈을 들지 못했지요. 형님, 저는 형님께 못할 짓을 되었습니다. 죗값은 치르되 목숨은 부지하세요. 마침 마을의 기별을 받은 현감이 당도했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자초지종을 고하라. 늙은 종이 앞으로 나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쇳내가 다 보았습니다. 사또. 첩과 한대감의 흉계를요. 현감이 본 차용증과 밀지를 받아 살폈지요. 위조로 종가를 갈취하려 한 죄, 명백하다. 바로 그때 한대감이 분옥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또, 저 본처가 곳간을 거덜낸 죄인이옵니다. 분옥이 또 누명을 쓸 판이었지요. 그 순간 한석이 분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또, 죄가 있다면 가장인 내게 물으시오. 비겁했던 그가 처음으로 아내를 막아섰지요. 현감이 차용증과 자백을 견주었습니다. 이내 추상같이 호령했지요. 여봐라, 한대감과 그 끈아풀을 당장 포박하라. 포졸들이 한대감을 끌어냈습니다. 놓아라. 내가 누군 줄 알고. 한대감의 발악도 소용없었지요. 위조와 갈취의 죄로 엄히 다스려졌습니다. 월향 또한 그 죄를 함께 받았지요. 종가를 노리던 음모가 마침내 무너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서 환호했지요. 분옥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기별이 왔지요. 윤씨 부인이 깨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옥은 한 걸음에 시어머니께 달려갔지요. 윤씨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분옥아, 이리 와 앉거라. 어머님,
정신이 드십니까? 내 너에게 진작 했어야 할 말이 있다. 윤 씨 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너를 밭으로 내몬 건 미워서가 아니다. 그럼 어찌하여 내 친정의 진가를 보고 며느리로 들였느니라. 진가라니요. 농정의 밝은 가문의 딸. 가문을 지킬 손이라 여겼지. 분옥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편히 두면 너마저 첩처럼 썩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거친 땅으로 너를 보낸 게다. 어머님, 월향이 한대감의 끈아풀인 줄 처음부터 알았다. 분옥이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지요. 알면서 어찌 그냥 두셨습니까? 섣불리 내치면 더 깊이 숨을 터였다. 일부러 놀게 두고 그 꼴이를 지켜본 게야. 밤마다 내 손에 약을 발라준 것도 나였다. 분옥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낮에 모진 시어머니와 밤에 따뜻한 손길. 그 둘이 다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어머님, 소녀가 어리석어 그 뜻을. 아니다. 내가 잘 견뎌주어 고맙구나. 윤 씨 부인이 분옥의 거친 손을 어루만졌지요. 이 손이 우리 가문을 살렸다. 어머님 뜻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일입니다. 고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의 곁에 선 한석이 고개를 숙였지요. 여보, 내가 어리석었소. 정말 미안하오. 분옥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골이 그리 쉬 메워질 리 없었지요. 서방님 마음은 알겠으나 제 마음은 아직 밭에 묻혀 있습니다.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말로 갚을 일이 아님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한석은 처음으로 밭에 나왔지요. 홀로 흙을 고르는 아내의 곁에 섰습니다. 이리 주시오. 이제부터 이 일은 나도 함께 하겠소. 한석은 체면을 버리고 호미를 받아들었습니다. 흙바닥에 아내와 나란히 앉았지요. 분옥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지요. 한석은 그 한철 내내 함께 밭을 맸습니다. 아픈 시어머니의 약시중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분옥의 마음은 그제야 조금씩 풀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종가는 다시 일어섰지요. 분옥은 가문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곳간은 곡식으로 가득 찼지요. 흉년이 들면 분옥은 늘 곳간을 열었습니다. 곰배 할멈은 종가의 귀한 손님으로 모셔졌지요. 분옥은 그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해가 흘렀지요. 분옥은 어느덧 41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머리 희끗해진 한석이 밭가로 다가왔지요. 두 사람은 그 자갈밭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을 졌소. 분옥은 그 말에 처음으로 옅게 웃었지요. 오래 닫혔던 마음이 비로소 열린 것입니다. 그해 봄, 새 며느리가 종가에 들어왔지요. 분옥은 며느리를 자갈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손에는 그 낡은 호미가 들려 있었지요. 얘야, 이 호미를 내게 물려주마. 어머님, 이 귀한 걸 어찌 제게. 귀하다마다. 이 호미가 우리 가문을 살렸느니라. 분옥은 며느리의 손에 호미를 쥐어주었지요. 편한 자리가 사람을 망치고 거친 땅이 사람을 키운단다. 흙을 가까이 하고 낮은 자를 굽어 살피거라. 며느리가 호미를 두 손으로 받들었습니다. 흙 묻은 호미가 그 어떤 비단보다 빛났지요. 천대 받던 흙손이 가장 귀한 것이 된 것입니다. 거친 땅이 키운 사람이 또 사람을 키웠지요. 사람의 값어치는 비단옷에 있지 않습니다. 흙 묻은 손이 더 귀할 때가 있는 법이지요. 편한 자리를 탐하지 마십시오.
거친 땅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 거친 땅이 끝내 우리를 키워줄 테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